먼저 화면에 나타난 시를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옛날 이집트의 시입니다. 세계 어느 곳, 어느 시대에나 있음직한 평범한 사랑 얘기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에 쓰여진 것인데 우선 그 시대에 살았던 투탄카문이라는 왕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그의 무덤이 발견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투탄카문은 8살 때 왕이 되었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소년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년왕이 유명해진 것은 그의 무덤이 손 하나 대지 않은 아주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 황금으로 된 관과 마스크를 비롯해 5,000점에 달하는 부장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왕의 원래 이름은 투탄카텐으로 그의 아버지 아케네탄 왕이 지어준 것이었으나 아케네탄이 죽고 그가 왕이 된 후에 아문을 섬기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투탄카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름 뒤에 AMUN이 붙어 있는데 이 아문은 그 당시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AMON, AMEN, 아문, 아멘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죠.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말이 끄는 이륜 전체에서 떨어져 한쪽 바퀴에 옆구리를 받쳐 죽었을 거라는 등 여러 학설이 있었으나 최근에 밝혀진 것은 근친혼의 부작용으로 몸 이곳저곳이 불구여서 걷기도 불편했으며 아주 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친남매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년왕의 무덤이 그렇게까지 특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고대 이집트에 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오직 투탄카문의 무덤만이 손을 타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의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텅텅 비어 있었을까요? 왕이 죽으면 왕궁의 고관대작들이 왕의 무덤에 집어넣을 부장품들을 정하게 됩니다. 장례를 지내기 전 그들은 도굴꾼을 불러 부장품 목록을 전해주고 이것저것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곧 도굴꾼들은 무덤에 들어가 부장품들을 꺼내오게 되고 약속된 것들을 고관대작들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덜 값진 것들 중 일부를 사례비로 받습니다. 도굴하다가 들키기라도 하게 되면 어떡하죠? 혼자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다가 잠잠해지면 곧 풀려나지 않을까요? 그럼 어째서 이 소년왕의 무덤만 지금까지 손을 타지 않고 있게 된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3300여 년 전에는 이집트가 홍수 지역이었다는 데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왕이 묻히고 나자마자 오랜 기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의 무덤은 어마어마한 양의 흙으로 덮이게 됩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던 거죠. 게다가 얼마 후 이 소년왕과 그의 아버지 아케네탄, 다음 왕 아이까지 왕 3명이 이집트 왕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소년왕은 이집트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근세에 들어 이집트를 연구하는 선진국의 학자들에 의해 그의 존재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투탄카문의 부장품을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되지만 사실 그건
다른 왕들의 부장품들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무덤은 다른 왕들의 무덤에 비해 형편없이 작습니다. 그러니 부장품들도 보잘것없고 가짓수도 형편없이 적었을 것이 뻔합니다. 투탄카문의 무덤은 원래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귀족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왕이 형편없이 작은 귀족들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까? 이집트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누군가에 의해 급하게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무덤은 원래 친척이자 스승이었던 아이라는 사람의 무덤이었는데 아이가 부당하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소년왕을 그의 무덤에 묻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왕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더 이상 조그만 무덤이 필요 없었을 테니까요. 다른 왕들의 훨씬 큰 무덤에 있었을 법한 그러한 부장품들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화려한 보물들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 백성들이 순진무구하게도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고 있을 때 고관대작들은 백성들의 피땀이 얼룩진 번쩍번쩍하는 황금 보물들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시들도 신왕국이 끝나가는 기원전 1100년경쯤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삶이 너무나도 궁핍해져 시를 쓸 마음의 여유마저 빼앗겨버린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있는 고관대작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 검찰이 부패한 정권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굴꾼이며 번쩍번쩍 빛나는 값진 황금 보물들을 누가 나누어 갔는지 철저히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언제까지고 사랑의 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